스푸트니크 충격하고 비교하면 저는 네. 그 충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우리 우방인 미국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네. 미국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 스푸트니크 충격 때 몇 배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클로버엑스도 이용해보고 딥시크도 사용해보셨나요? 좀 물론이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사실은 저는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재작년에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 클로바 X를 공개를 했잖아요. 사회자께서 자꾸 클로바 X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산이라서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애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챗GPT보다 우수한 걸로 나오고요. 챗GPT 이후에 다른 것들이 나오면 계속 여러 번 평가해서 발표했는데 그 챗GPT를 전반적으로 능가하고 일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딥시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저는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재작년에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 클로바 X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르길래 지금 이 딥시크가 전 세계에 난린가요? 우선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원조가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인데 딥시크는 뭐냐면 회사 이름도 딥시크고 AI 이름도 딥시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라는 데가 만든 AI 이름이 딥시크고요. 근데 다른 데하고 뭐가 다르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데 네이버도 수천억을 투자했고 대부분 수조 원, 수십조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85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짱인 그런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은 그 클로버엑스 당연히 이용해 보셨죠? 클로버엑스도 이용해 보고 딥시크도 사용해 보셨나요? 좀 물론이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사회자께서 자꾸 클로버엑스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산이라서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애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부터 저는 비교해서 테스트하는 걸 여러 번 했는데 처음부터 성능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거를 네이버 측은 한글에 특화한다고 그 변명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도 성능이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졌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네이버는 이번 기회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픈 AI의 챗 GPT와 비교해서는 좀 대등하다고 느끼셨어요? 딥시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챗GPT보다 우수한 걸로 나오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웹이나 앱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나오자마자부터 챗GPT 이후에 다른 것들이 나오면 계속 여러 번 평가해서 발표했는데 챗GPT를 전반적으로 능가하고 일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그 개발비가 현저히 적어서 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 개발비가 하나로 약 85억 원 정도 이게 사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나왔던 이유는 대부분 AI를 전공하는 학자나 기업인들이나 다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나왔고 그거는 생각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AI를 연구했던 사람들이나 관련 기업인들이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 미국에서는 논란인 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고사양 칩을 썼다 이렇게 우기는 부류가 있고 또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고사양의 GPU가 넘어간 게 없다 말대로 썼을 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오늘 그런 질문들이 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딥시크 측 말을 믿으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딥시크는 그냥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믿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중국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오픈 AI는 본인들의 이름과 달리 그 오픈 소스 전체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되게 폐쇄적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딥시크는 오히려 뭐 메타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모든 소스를 공개해서 굉장히 오픈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픈 소스는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겠다는 거고, 그걸 뭐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리눅스입니다. 근데 그 오픈 AI는 그 출발부터가 그 취지와 어긋난 거 아시죠? 회사 이름을 오픈 AI라고 만든 이유가 다 그 오픈 소스처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회사 이름을 오픈 AI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다 폐쇄형으로 갔고, 그래서 그 클라우드라는 AI 아시죠? 그 만든 사람들이 그 오픈 AI 창립 mem버 중에 일부인데, 회사가 그렇게 처음 취지에 어긋나게 하니까 반발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이름하고 안 맞게 회사 방향이 나가고, 근데 대부분 영리 기업들은 그 폐쇄형으로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그 딥시크가 잘한 첫 번째 이유는 오픈 소스로 했다는 건 굉장히 과감하고, 모든 그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그걸 갖다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딥시크가 더 글로벌하게 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AI 연구하셨으면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인 거 모르세요? 아, 그러세요? 너무 오늘 초대를 잘했네요. 제가 제 첫 직업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고요. 유명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애널리스트로 5년 하고, 어떤 경제신문 기자를 7년 하고, 2000년부터 숙명여대 교수로 2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은 참 어렵잖아요. 그건 아시지만, 근데 제가 AI를 연구한 관점에서,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뭐 했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딥시크 충격은 굉장히 크고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작년과 같은 가파른 상승세까지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를 좀 콕 집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딥시크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주식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딥시크 때문에 이것 봐, 고사양 칩 별로 필요 없네, 너네 과도하게 비싸게 판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어서 또 내렸다고 하고, 또 반면에는 미국이 이제 딥시크 때문에 경쟁 의식을 느낀 기업들이 이 고사양 칩을 더 사들일 거야, 더 고사양 칩, 더 비싼 칩이 나올 거야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중에 전자가 더 유력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고사양 칩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그게 바뀌려면 딥시크가 갑자기 회사가 큰 변화가 있어서 회사가 갑자기 망할 일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사양 GPU에 대한 그 수요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고사양 칩 수요가 늘어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요가 절대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제가 원래는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번 딥시크 쇼크를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빠르게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 스푸트니크 쇼크와 비교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했나 보면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뜯어고치고 나사도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미국이 더 자금을 더 쏟아부어서 더 적극적으로 딥시크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도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스푸트니크 충격하고 비교하면 저는 그 충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우방인 미국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 스푸트니크 충격 때
몇 배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푸트니크 충격이 제 기억으로는 1957년이니까 한 68년 전인데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 과정이나 뭐 모든 걸 정말 완전히 개편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전 따라잡길 바라지만 그냥 뭐 웬만큼 해서는 따라잡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I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가장 잘하면 블로그의 신, SNS 신 그런 저 AI 신이라고 AI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의 4대 천왕이 있어요. 그 노벨 상을 받은 사람과 그 제자들 4명인데 AI 5대 천왕 하면 제가 포함합니다. 그래서 5대 천왕이셨군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왜 AI 5대 천왕이 됐냐면 그 4대 천왕은 있는데 제가 5대 천왕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AI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AI 5대 천왕은 그 4명의 기존 4명에다 문영남이라고 했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AI를 훈련시켜서 제가 원하는 답을 다 얻어냅니다. 맞아요. 저도 취재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